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초에 구속이 되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특히나 3개월 동안 중요한 이슈는 백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40대 중년의 여성, 그 이제 간호조무사 여성의 남편분께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 나 중도 좌파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양심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조차도 직원들조차도 오너리스크를 줄였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박수를 쳤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완전히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이라도 한 듯이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불과 3개월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축하하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전세가 완전히 지금 뒤집혔죠. 이재용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는 종교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단원서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요. 왜 교회는 저런 식의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는가? 참으로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보 좌파적인 경우가 많고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목소리는 보이지가 않네요. 국내 최대 지금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백신을 구해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지금 시민단체를 필두로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백신을 구해오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재용이 백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개도국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프리카 개도국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 부회장이 한다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 부회장 사면이 백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도했던데 대한민국 정부가 재벌 총수 한 사람에 의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겠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의 개도국도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재용 회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거냐? 그거는 오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지금 신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재용 부회장은 결코 할 수 없을까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오바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지금 아프리카 지금 개도국보다 못하는 그런 지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덕분에 대한민국은 백신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덕분에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들여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를 좀 보니까요. 작년 12월에 백신 조기 도입을 위해 가지고 삼성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계열사가 있는 SK, LG 모든 주요 기업에 정부가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저기 지금 연락을 해보더라도 화이자의 최고위층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선 게 바로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선 거예요. 화이자 관계자를 찾다가 사회이사 리스트에서 가까운 지인을 발견했는데 샨타누 나라엔 어도비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회장이 휴가 중이었던 나라인 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화이자 회장과 백신 총괄 사장을 소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박능호가 됐건 정은경이 됐건 문재인 정부와 화이자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 대변인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대한민국 말고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 아프리카 개도국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못한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없었으면 화이자 백신조차도 제대로 그렇게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나마 화이자 그만큼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 덕분이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회의 당시에도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고 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 측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잔량이 남지 않은 주사기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화이자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물꼬가 터져가지고 화이자 백신이 이달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상황을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도 뻔뻔하게 구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결국에 그래서 뭐라고 일전에 얘기를 했었습니까?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 이것도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공장 방문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소기업과 정부의 상생협력 결과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도움이 컸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었죠. 저 때가 지금 어느 때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던 그 시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백신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사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삼성 덕분이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진보 좌파 보수파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석방시켜라 이거예요. 빨리 석방을 시켜가지고 백신 구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모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왜? 실제로 그랬습니까?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이재용 부회장 덕분에 가져올 수가 있었으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지금 바뀐 겁니다. 진보 좌파 보수파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용 부회장 석방시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라도 한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소 사실 인정할 수 없다. 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용 부회장 측이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을 비롯해 가지고 범죄 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 활동 자체를 범죄로 본다라는 시각 자체가 안타깝고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의 저런 식의 모습은 일전의 모습과 구속되기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지금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라고 하니까 막 열심히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고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지금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이죠.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3개월 전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눈치를 봤던 것이고 지금은 여론을 지금 등에 입고 당당하게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조차 애처로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는 개정된 상법 한 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법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가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믿기도 힘들고 그리고 결코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따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통과가 된 개정된 상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중국이 삼성에 대해 가지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옥죄고 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재 사정검사 법안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게 되면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포장 곁면에다가 표시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거를 생각해 가지고 저런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지금 윤미향 의원의 얘기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환경을 생각하시기 전에 할머니들부터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 법안이 어떤 식의 피해를 가져올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환경부령으로 전문기관을 정하고 그 전문기관이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포장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검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이 지금 전문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올지 눈에 지금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비리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처럼 또다시 얼마나 많은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지,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전혀 불필요하고 그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는 겁니까?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독일에서 저런 식의 법,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을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전문가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독일의 법 개정 취지는 사전 등록을 통해 가지고 허가된 포장재를 사용하고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 한국의 법 개정안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 수준인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비슷한 법안들은 있죠. 환경과 관련된 그런 식의 법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유럽에서는 법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그런 식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환경을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피해가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만드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기업은 악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마를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만들어낸다, 법안을 만들어낸다, 그게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식의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독일에서 하고 있다, 유럽에서 하고 있다, 그거를 꼭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아닙니까? 요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어떤 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한테 묻겠다. 그게 지금 저 법안의 요지예요.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주가 왜 그거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기업 전체가 짊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인지 왜 그거를 갖다가 사업주 한 명한테 묻는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좌파 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국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영국에도 그런 식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묻는 것입니까? 법률의 적용 대상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에요.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법안들은 어떤 법안들이에요? 정말로 정의를 위한 법안입니다. 기업을 때려잡겠다, 그런 식의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정말로 정의를 위한 법안들이에요. 저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어떤 법안들인 거예요? 그저 기업을 옥죄겠다, 그저 기업을 두들겨 패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기업 자체를 악마시 여기고 있는 그런 식의 풍조가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의 풍조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식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인 것이죠. 자, 대한민국엔 다음과 같은 법까지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인데요. 14조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저 법에 딱 적용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저 법안의 목적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놓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됐던 혐의,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저런 식의 특별법까지도 있다 보니까 형을 다 살고 난 뒤에도, 책임을 다 지고 난 뒤에도 기업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기업에 들어가겠다? 누구의 허가를 받아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이 꼴입니다. 지금 취업 제한 5년이 걸리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 굵직한 그런 식의 선택을 내릴 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당연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식의 피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대부분한테 들어가게 되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더 좁히는 그런 식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송원근 연세대 교수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군의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정된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회 이사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가지고 3%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분을 합치게 된다면 21.3%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의결권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3% 정도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누구를 뽑을 때 일반 지금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을 뽑는데 그런 식으로 3%밖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회사 영업에 관한 보고, 조사권, 각종 서류, 회계장부 요구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는 게 바로 감사위원의 자리예요. 사실상 지금 회사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게 감사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위원, 그렇게나 중요한 감사위원을 뽑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3%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의 감사위원회, 삼성전자의 적군의 장수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3%밖에 영향력을 못 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와 관련돼가지고 정보를 빼간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아닙니까? 주주들이 조금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중요한 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감사위원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파이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인데 해외에서 이런 식의 사례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해외 입법 사례는 존재하지 않죠. 왜 저런 식의 법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에요. 저런 식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삼성전자로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의 중요한 정보를 다 뺏어가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법안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저런 식의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삼성전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일본에서조차도 어떤 식의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의 암투라면서 중국의 그림자가 지금 삼성에 들이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식의 생각이 과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대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삼성전자를 중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거에 대해 가지고 알아차릴 수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을 그런 식으로 본보기로 감옥에 보내놓고 감옥의 형을 다 끝내고 난 뒤에도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다음에 저런 식의 개정된 상법을 통해 가지고 감사위원을 중국 사람으로 앉힌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랬다가는 삼성전자가 마음을 먹고 법적인 어떤 피해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도저히 한국에 못 있겠다. 미국으로 떠나겠다. 이러는 건 아닐지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